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 수업을 맡은 정한식입니다. 자, 오늘은 3학년 사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 고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요, 디지털 영상 지도 그리고 인공위성 되겠는데요. 인공위성보다는 디지털 영상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디지털 영상 지도가 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 지도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장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려보면 그리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장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에 대한 서로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네. 너랑 나랑은 다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다양한 위치에서 어떤 고장의 어떤 장소를 다양한 위치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고장의 한 장소를 다양한 위치에서 살펴봤는데 춘천입니다. 춘천.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춘천이 고향인 고장인 친구는 없겠죠. 다음 시간에 다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고장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테니까 오늘은 춘천을 한번 보도록 해요. 춘천시에 보면 소양강 스카이워크라는 곳이 있대요. 소양강은 이 강인데요. 이 강에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이 강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리 같은 느낌의 건축물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다양한 위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우선 춘천시에 있는 소양강 스카이워크의 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위에서, 그죠? 윗부분에서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찍은 사진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얘가 바로 소양강 스카이워크거든요. 그래서 춘천시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다양한 위치에서 보는데 이건 위에서 바라본 거다라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위치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말고 다른 부분도 보도록 할까요? 위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기는 하지만 또 옆에서도 찍을 수 있죠. 얘는 위에서 본 거라고 했지만 얘는 옆에서 찍은 겁니다. 보면 같은 건데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얘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것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되게 눈에 띄네요, 그죠? 되게 눈에 띄고 오히려 얘는 여기 잘 보이는데 요건 여기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위에서 찍은 거랑 옆에서 찍은 거랑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겠네요. 자, 아래에서 찍었을 때는 사실 뭐 안 보이던 기둥 같은 것도 좀 잘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요 구멍이 뚫려 있네요. 아마 스카이워크니까 여기에 서면 요 밑에를 볼 수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요런 구멍도 알 수 있고요. 또 앞에서 찍은 거예요. 앞에서 찍으니까 여기 원 부분 끝에 있는 이 원 부분이 옆에서 찍었을 때는 거의 뭐 보이지도 않았고 위에서 찍었을 때도 뭐 좀 작게 보였는데 이게 되게 도드라지네요. 그죠? 되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같은 장소인데도 위, 옆, 아래, 앞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찍어보면 조금씩 달라 보여요.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또 위치 말고도 또 달라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거리입니다. 멀리서 찍느냐, 가까이서 찍느냐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선생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친구를 바라볼 때도 멀리서 바라보는 거고 가까이서 바라보는 거고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는 위치와 거리에 따라서 같은 장소라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 드려요. 즉 같은 고장의 같은 장소라도
위치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위치 중에서도 위, 옆, 아래, 앞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위치를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위치는 아주 위입니다. 너무 위. 선생님 아주 위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의 위 정도는 뭐 드론이나 뭐 헬기나 아니면 다른 더 높은 건물에서 찍었는 정도라면 얘는 아예 지구 밖에서 찍은 겁니다. 지구 밖에서 좀 땡겨서 찍은 거거든요. 아주 위죠. 지구 밖에 하늘이니까 완전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너머로 가기도 하고요. 아주 위에서 우주에서 그냥 찍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얘들이랑 또 다른 모습이죠. 얘들이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옆에서 보이던 이 도드라진 얘들은 바로 얘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앞에서 보인 이렇게 도드라진 얘는 얘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오히려 아주 위에서 찍으니까 바로 그 위쪽만 바라보게 되니까 요런 시설물, 요렇게 줄이 나 있는 요런 시설물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고 있죠. 이건 아주 위에서 찍었는데요. 아주 위가 아까 전에 하늘 너머라 그랬잖아요. 그냥 위는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헬기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더 높은 건물에서 찍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주 위는 아예 하늘 너머예요. 하늘 너머는 누가 찍을 수 있죠? 하늘 너머에 우리가 지금 하늘 너머로 가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 너머는 누가 찍었을까?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찍습니다. 지구가 이래 있으면요. 어디다 그래야 될까? 지구가 이래 있으면 우리 사람은 우주로 인공위성이라는 비행물체를 쏘아 올려요. 그러면 이 인공위성은 지구를 계속 돌면서 지구를 사진도 찍고 혹은 또 다양한 역할도 하거든요. 사진 찍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역할들도 해요. 우리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기계잖아요. 근데 길을 알려주려면 그 길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정보를 입력은 해줘야 돼요. 입력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봐요. 이 길들은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고는 입력해 주면 돼요. 사람들이 입력해 주면 되는데 그 기계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건 입력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인공위성이 내비게이션에서 쏠린 그 위치 정보를 받아서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너 여기 있네 지금. 그럼 너 가려는 데가 여기네. 그럼 너는 우회전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있는 지도들은 입력을 하는 건데 그 지도에서 나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인공위성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인공위성이 활동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인공위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해요. 지구에서 할 수 없는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위에 찍은 스카이워크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실제로 다양한 나라에서 또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거나 혹은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은 거를 모아서 무엇을 만드냐? 디지털 영상 지도를 만듭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인공위성이 물론 사람이 만들지만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지구의 곳곳의 사진을 찍어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지구 외부에서 아주 위에서 찍었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사진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린 그림 지난번에서 배웠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장의 그림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거는 당연히 그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그리는 거나 다름없었지만 인공위성에서 아주 위에서 찍는 그림은 사진은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영상 지도는 굉장히 정확한 지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리던 그림과는 아주 다른 거다라고 보면 좋겠네요. 왼쪽에 보면 지구가 있죠. 이것도 역시 디지털 영상 지도의 한 모습입니다. 인공위성이 찍은 지구의 모습들을 조합해서 만든 지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도 역시도 디지털 영상 지도가 찍은 지도입니다. 보면 산도 잘 나타내 있고 강도 나타내 있고 여기에 작게 보이지만 여기에 도시의 모습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있는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그 모습 있는 그대로겠죠, 그죠? 정확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산도 있는 것도 알겠고 여기 강도 있는 것도 알겠고 큰 강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고장에 뭐가 있는지 우리 고장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는 지금 이 지도로서는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이렇게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는 한데요. 구체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고장의 구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영상 지도는 아주 위에서 찍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도 찍을 수 있고 좀 더 당겨서 구체적인 모습도 찍을 수 있어요. 인공위성이. 그래서 디지털 영상 지도는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고장의 구체적인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모습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이 집에 산다면 우리 집 옥상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영상 지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고장의 구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외에도 디지털 영상 지도는 특징이 더 있어요. 우선 디지털 영상 지도는 누가 찍은 것을 기반으로 만든 거라 그랬죠. 토대로 만드는 거라고. 인공위성이 아주 위에서 있는 그대로 찍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고장을 그린 거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공위성은 있는 그대로 찍어버렸잖아요. 사진을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장의 생생한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생생한 모습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생생한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죠. 위치를 정확하게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 지도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어떤 거 있는지 보여는 줄 텐데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컴퓨터 스마트폰이 아닌 진짜 지도 있잖아요. 펼치는 종이 지도. 그런 거는 맨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려면 언제 볼지 알고 내가 오늘 지금 지도를 봐야겠어 라는 걸 며칠 전부터 며칠 뒤에 지도를 볼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나 지도라는 게 이런 디지털 영상 지도가 없다면 나 지도 봐야 되는데 어딘지 위치 찾아야 되는데 야 지도 어디 있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디지털 영상 지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고 디지털 영상 지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특징을 한 번만 더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구체적인 모습 모두 볼 수 있다. 1번. 그리고 고장의 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찍어버리기 때문에 생생하게 보인다. 2번. 그리고 고장의 위치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3번이고 4번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아주 위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구체적인 모습을 다 볼 수 있고요. 고장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찍었으니까 매우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고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디지털 영상 지도를 한번 살펴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거 교과서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해서 선생님이 여기 이 PPT를 좀 내리고 선생님이 실제로 디지털 영상 지도 보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네이버라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틀어줄게요. 네이버 다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그럼 이 네이버 지도가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만 디지털 영상 지도인가요? 아니요. 구글 지도도 네이버 지도처럼 구글 지도도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카카오 지도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 지도. 카카오 맵이라고 불리죠. 카카오 맵이라고 불리는 얘도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그리고 책에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게 국토 정보 맵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 정보 맵. 얘도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도 디지털 영상 지도이고요. 그다음에 구글 지도도 디지털 영상 지도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맵도 디지털 영상 지도이고요. 국토 정보 맵도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다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 지도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마다 또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지도들이 모두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 보면 지금 선생님이 경주시를 맞춰놨어요. 여러분 경주시. 그런데 아까 PPT에 보던 장면과 되게 다르죠. PPT에는 진짜 생생하게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그냥 그림인데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요거는 지금 지도는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PPT에서 봤던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일반 지도라는 게 있고 위성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 위성 지도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산도 정말 생생하게 나타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 같은 것도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 생생하게 나타내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PPT에 봤을 때는 이런 선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글자도 없었고요. 이거는 지도에 있는 정보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글로 쓰고 색칠도 정확히 해놨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에서 찍는 지도가 너무 생생해서 이런 글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주려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것도 보기 싫으면 요 끄면 돼요. 끄면 드디어 우리가 PPT에서 봤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디지털 영상 지도는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경주시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여기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려면 여기에 왼쪽 선생님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확대하는 게 있어요. 확대하는 게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그 마우스에 보면 클릭하는 것 사이에 볼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돌리는 것을 돌려보면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당겨주면 구체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맞나요?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엄청 구체적으로 당겨지네요, 그죠? 이 집에 사는 친구라면 이 집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심지어 이거 우리 찬데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전체적으로 봐볼까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 클릭하는 마우스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볼을 굴려주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경주를 또 마침 했는 이유가 선생님 경주에 선생님 문화재를 좋아해서 경주에 참 좋은 게 많거든요. 우리 대릉원이나 이런 것도 경주에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선생님 놓칠 뻔했네요. 여기 보면 경주의 대릉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릉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즉 고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오 이게 전체 경주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나 대릉원이 어딘지 보고 싶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공위성에서 찍으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선생님이 컴퓨터로 했죠. 그래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해도 네이버 지도라고 찾으면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아빠 휴대폰을 아빠랑 함께 네이버 지도 혹은 구글 지도 혹은 카카오 지도 이런 것들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스마트폰이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기능만 더 얘기해주면 여기 작은데 요 손 보여요? 선생님이 마우스 움직이는 것마다 움직이는 거. 요걸 클릭하고 이렇게 지도를 옮겨주면 지도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와 이제 포항 쪽으로 또 이렇게 가볼 수도 있고요. 포항 밑인가? 울산인가요 여기는? 여기가 포항이네요. 포항 쪽으로 가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하면 여기 손을 따라서 지도를 누르고 클릭하고 움직이면 지도가 움직여지기도 한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주면 더 좋겠네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에 네이버는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장소를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포항역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 포항역이라고 이렇게 치고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걸 치면 포항역으로 바로 이동해요. 포항역이 여기 뭐 공사 중인가요? 여기가 포항역이래요. 그러면 또 다시 크게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포항역을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주의 부석사 찾아봤다. 그러면 부석사로 바로 이동. 부석 시장들이 있네요. 하시면 정확히는 여기 나오는 거를 클릭하면 더 정확해져요. 그러면 부석사가 여기 정확하게 딱 있네요. 여기 이게 바로 부석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영상지도 중에서 디지털 영상지도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지도도 있고 그리고 구글 지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국토 정보 맵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그 중에서 네이버 지도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도 우리 고장을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찾아갈 수도 있고 지도를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생하게 보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또 좋은 것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는 곳을 출발지와 도착지를 쳐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 맵들은 어머님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영주 부석사를 출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불국사를 도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서 길 찾기를 딱 누르면 요렇게 어떻게 가는지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고 자동차로 가는 길도 이렇게 알려주고 도보는 못 알려줘요. 왜냐하면 50km가 넘으면 안 알려줘요. 50km가 넘으면 걷지 말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알려주는데 자전거 길로에서 가면 13시간 52분, 14시간 걸리는 거네요. 그죠? 자동차는 2시간 41분 정도가 가장 빠르고 대중교통은
5시간. 꽤 먼 거리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디지털 영상 지도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같은 장소라도 위치와 거리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소양강에 있는 스카이워크도 위에서 옆으로 아래로 앞에서 보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 지도는 아주 위인 인공위성에서 찍은 건데 고장의 모습을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고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석 그리고 선생님이 답을 얘기해 주는 걸 들어줘야 된다 했죠. 반드시 지금 일시정지하고 꼭 교재를 풀어보고 다음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교재 풀었겠죠? 어렵지도 않은데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위, 옆, 아래, 앞 등의 다양한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어떨 때 다르게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위치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보임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오늘의 답은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아주 위에서 찍은 스카이워크예요. 이렇게 아주 위에서 찍으려면 누가 찍어야 되냐는 거죠. 물론 사람이 찍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올라가면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공위성들이 찍는다.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보죠.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이에요. 고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당연히 생생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찍었는데 당연히 생생하죠. 이거보다 더 생생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고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죠. 당연히요.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컴퓨터로 선생님이 직접 해보는 것 영상으로 있었죠. 그래서 또 스마트폰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아빠 스마트폰이랑 아빠랑 같이 해보세요. 더 쉽습니다. 컴퓨터보다. 자, 근데 4번째 보세요. 전체적인 모습만 살펴볼 수 있다. 아니죠. 아까 전에 보니까 어떤 집 하나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구체적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만 볼 수 있다. 아니, 구체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요. 디지털 영상 지도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으로 만든 지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그대로 찍었으니 굉장히 생생하죠. 생생하고요. 그리고 고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오늘 디지털 영상 지도가 어떤 특징인지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학년 1학기 2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번째 시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아.